윤성 FNC가 2025년에 실적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이걸 위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숨겨진 기회로 봐야 할까요? 오늘 사업 보고서를 아주 샅샅이 뜯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자, 먼저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부터 보시죠. 2025년 윤성 FNC 매출액 1,00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마이너스 316억 원. 네, 정말 충격적인 손실이죠. 아니, 매출은 1,000억 원을 넘겼는데 영업 손실이 316억 원이라니? 이건 좀 이상하죠? 모든 투자자분들이 아마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도대체 20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우선 이 윤성 FNC라는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윤성 FNC는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 가장 첫 단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심장을 만드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믹싱 공정의 절대 강자입니다. 배터리 성능이나 수명이 사실상 여기서 결정된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단순히 장비만 툭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객사가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부터 필요한 부품 조달, 제작, 그리고 마지막에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주는 토탈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열쇠만 받아서 돌리면 되는 턴키 방식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뉴스 기사 제목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말이 필요 없죠. 하락세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5년에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사업보고서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우리 고객사들이 설비 투자를 미뤘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 이제 큰일 났네.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반전이 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요,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자산 중에 빚이 얼마나 되나를 보는 부채 비율하고요, 또 전체 자금 중에 빌린 돈이 얼마나 되나를 보는 차입금 의존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밖에서 돈을 못 버는 힘든 시기에 경영진은 안으로 빚을 갚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일종의 체질 개선을 한 셈입니다. 회사를 재무적으로 훨씬 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든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지표를 하나 볼 건데요.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건 장부상의 이익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회사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기업의 혈액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당기순 손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191억 손해를 봤는데도 실제 현금 흐름은 46억 원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이것도 대단한데 더 흥미로운 건 현금 흐름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 매입 채무의 감소 보이시죠? 이게 무려 마이너스 459억 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품이나 원자재를 사면서 나중에 줄게요 했던 외상값을 459억 원이나 갚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외상값부터 갚는다? 이건 정말 체계적으로 재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재무 상태가 생각보다 튼튼하다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럼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미래, 그 청사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성 FNC는 도대체 뭘 믿고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사업보고서를 보면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이들만의 강력한 기술적 해자가 몇 가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바로 R&D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0년부터 차근차근 투자를 늘려오다가 2024년에는 아예 세계 최대 규모의 믹싱 전문 R&D 센터를 지어버렸어요. 이건 남들 다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술 격차를 더 벌려놓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R&D 센터에서 뭘 연구하냐면요. 바로 연속식 믹싱, 건식 공정,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들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 기술들이 다 뭐냐면요. 배터리 생산 비용은 확 낮추면서 성능은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한마디로 게임 체인저들입니다. 이게 상용화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가 되네요. 이 회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한쪽에는 차세대 기술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시장 상황이라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과연 이 기술이라는 무기로 시장의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윤성 FNC의 주가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고객사들이 다시 지갑을 열고 투자를 시작하는가. 둘째, 해외에서 새로운 대규모 수주를 따내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아까 말씀드린 그 차세대 기술들을 진짜로 상용화하는데 성공하는가.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윤성 FNC의 상황을 전략적인 숨고르기 기간으로 볼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은 잠시 멈췄지만 그 시간에 안으로는 체력을 키우고 미래를 위한 무기를 갈고 닦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한 년에서 1년 반 정도가 이 전략이 통할지 아닐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일 겁니다. 2025년에 이 뼈아픈 실적 부진은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기술 주도의 재도약을 위한 일시적인 움츠림이었을까요?